세월이 참 빠르지요. 엊그제 같은 청춘이 어느덧 저물고 이제는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치지만 머리칼이 희끗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곁에 남는 것들의 무게를 알게 되더군요. 그 중에서도 이 금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묘한 물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조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지만 이 누런 금덩어리만큼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금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 것인가에 대한 요령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며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피 같은 돈이,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스르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금거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금은방 문턱을 넘으며 그저 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장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수십만 원, 아니 어쩌면 수백만 원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함정과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방 사장님들이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주고받던 그들만의 은밀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금을 손에 넣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모양의 금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보통 순금 골드바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물 골드바요, 다른 하나는 프레스 골드바입니다. 주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을 녹여 틀에 부어 만든 것입니다. 투박하지요. 사람 손때가 묻은 것처럼 거칠기도 합니다. 반면 프레스 골드바는 기계로 정교하게 찍어내어 아주 매끈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기 좋은 프레스 골드바를 선호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주물 골드바는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기에 우리가 공임이라 부르는 제작 비용이 저렴합니다. 반면 프레스 골드바는 그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 금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때 세상은 그 금이 예쁘게 생겼는지 투박하게 생겼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의 순도와 무게만을 봅니다. 즉, 살 때는 프레스 골드바가 훨씬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팔 때는 주물 골드바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어 대대손손 갑으로 간직할 생각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언제든 현금이 필요할 때 대팔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공임을 주고 프레스 골드바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거래의 첫 번째 이치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마음이 참 어지럽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는 전쟁의 보성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쓰던 달러라는 종이돈의 위상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수록 인간이 만든 약속인 종이돈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준 선물인 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금을 모아두는 것은 단순히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금을 사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을 때도 어느 땅이 비옥한지 씨앗의 가격은 적당한지를 따져봐야 하듯 금을 살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걸이나 팔찌 같은 금 제품을 살 때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지요. 어떤 가게는 금값이 돈당 얼마라고 하고 다른 가게는 그보다 몇천 원 싸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싼 곳으로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인의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금값은 싸게 부르면서 뒤로 공인비를 높게 책정하여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다 합쳐서 제가 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금값 따로, 수공비 따로 묻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비교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잔치보다 결국 그 사람이 내민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법입니다. 금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정직한 무게와 정직한 가격, 그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해 보이지만 불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부드럽게 녹아내려 어떤 모양이든 받아들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닮았습니다. 젊은 날에 서슬퍼런 고집도 세월이라는 뜨거운 불꽃을 지나고 나면 둥글고 부드러워지기 마련이지요. 이제 금을 사는 법을 말씀드렸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놓아야 할 때, 즉 금을 팔 때의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손에 넣을 때보다 그것을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금을 파는 일 또한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는 엄숙한 과정입니다. 금을 파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비결은 아주 작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걸이나 팔찌를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끝에는 연결고리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을 겁니다. 순금은 그 성질이 너무나도 무르고 부드러워서 자칫하면 끊어지거나 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부위만큼은 순금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힘을 받아야 하기에 조금 더 단단한 18K나 14K 금을 섞어 만들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작은 고리의 가치를 잊고 지나칩니다. 금방 사장님들도 굳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작은 고리 하나의 가격이 요즘 시세로 따지면 몇십만 원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순금의 무게만 재고 이 고리의 가치를 계산해서 빼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일부를 그냥 기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금을 내놓으실 때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이 연결 고리 장식값도 따로 쳐주시는 거 맞죠?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갑에 수십만 원을 더해줄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큰 것을 보느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놓쳤던 수많은 작은 기쁨과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실 것은 정직한 분리입니다. 혹여 집에 14K 반지와 18K 목걸이가 섞여 있다면 이를 한꺼번에 들고 가서 저울에 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정직하지 못한 이들은 금 함량이 낮은 14K를 기준으로 전체 무게를 계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귀한 옷과 평범한 돌을 한데 섞어 돌값에 팔아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것은 귀한 대로, 덜한 것은 덜한 대로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집에서 미리 봉투에 따로 담아 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예의자 상인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혹은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가 금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손님의 조급함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흥정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3군데는 들러보십시오. 가게마다 부르는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은 지켜집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단함이 아니라 내 삶의 결실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노력입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립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예금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고기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도둑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이 이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구명 보트와 같습니다.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며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저 황금빛 노을이 금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는 지지만 내일 다시 떠오르듯 금 또한 시대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지언정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금처럼 변치 않는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금을 거래하며 배우는 이 작은 요령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고리 하나를 챙기는 꼼꼼함, 여러 곳을 비교하는 인내심,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것이 바로 금을 대하는 우리 중년과 노년의 자세여야 합니다. 자식들을 키워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되면 부모 마음은 참으로 애틋해집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내가 못 누린 화려함을 자식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예물을 고를 때 다이아몬드와 금 사이에서 많은 부모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그 순간의 화려함으로 치자면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산 노인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경제라는 냉혹한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고민을 씻어드리고자 합니다. 금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비유하자면 밀가루와 케이크의 차이와 같습니다. 밀가루는 그 자체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나중에 빵이 될 수도 있고 국수가 될 수도 있으며 수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밀가루 가격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이미 완성된 케이크와 같습니다. 예쁜 상자에 담겨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는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가치는 깎이기 시작합니다. 유행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다시 팔려고 내놓으면 내가 샀던 가격에 반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가 철저하게 만들어진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들이 공급을 조절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공용어와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도 뉴욕의 월가에서도 금은 그 무게만큼의 가치를 즉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줄 선물로는 다이아몬드보다 금이 훨씬 더 현명하고 실속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훗날 자녀가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될 때 부모가 남겨준 금덩어리 하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요즘은 브릭스라 불리는 신흥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새로운 화폐 체계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돈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금은 서로를 믿지 못해도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신용이 무너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금은 유일한 신뢰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인맥이 사라지는 노년의 겨울이 왔을 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내가 차곡차곡 모아온 작은 금부치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지금 금값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가치가 가장 싼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이죠. 금값은 파도처럼 오르내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것은 금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화폐의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을 사는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투기하듯 한꺼번에 몰아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아껴서 금 한 돈 반 돈을 모아가는 그 정성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금방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상인들의 눈을 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그 사람이 금을 얼마나 잘 아는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요령들, 예컨대 주물 골드바를 선택하는 것, 총 가격을 묻는 것, 장식값을 챙기는 것 등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품격이자 실력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것, 죗값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중년과 노년이 가져야 할 세상살이의 지혜입니다. 또한 금은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느다란 가락지, 아이의 돌 때 받은 작은 팔찌, 남편이 환갑 선물로 건네준 목걸이, 그 안에는 우리네 삶의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금은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기에 그 안에 담긴 기억 또한 영원히 반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 여러분의 금괴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시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기억력은 감퇴하기 마련이지만 생존을 위한 지혜만큼은 뼛속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금거래의 비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인생의 험한 파도를 넘을 때 이 지식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갑옷이 될 것입니다. 첫째, 금을 살 때는 겉모양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계로 찍어낸 프레스 골드바가 보기엔 좋으나 대팔 때는 투박한 주물 골드바와 차이가 없습니다.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똑같다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을 숭상하고 허례허식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금거래의 기본이자 인생을 관조하는 고수의 태도입니다. 둘째, 가격을 물을 때는 반드시 총액을 확인하십시오. 금값과 공인비를 나누어 설명하는 상인의 말솜씨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전부 얼마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술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복잡한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적인 결론을 묻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금을 팔 때는 작은 부품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목걸이 끝에 달린 18K, 14K 잠금 장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가치를 지닙니다. 주인에게 이를 명확히 언급하여 제값을 받아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14K와 18K를 미리 분리해서 가져가는 세심함을 보이십시오.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최소 3군데 이상의 가게를 돌아보며 비교하십시오. 발품은 정직합니다. 조급함은 손해를 부르고 여유는 이득을 가져옵니다. 돈이 급할수록 더욱 천천히 걸으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때 비로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왜 이토록 금에 집착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인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조차도 엄청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돈의 유통기한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질서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고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금덩어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이 가진 진정한 힘, 즉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돈 때문에 인격을 팔지 않는 그런 삶 말입니다. 금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벌려 하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아껴 금을 모으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자 명상입니다. 금을 닦으며 내 마음의 때를 닦고 금의 무게를 재며 내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금이라는 존재는 지구상의 외계에서 온 물질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신비롭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금 입자들이 지구로 날아와 박힌 것이죠. 그래서 금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겁의 시간을 견뎌온 존재를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주의 기운과 인생의 지혜를 함께 담은 소중한 친구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작게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6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살며 느낀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영혼에 가까운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는 마음은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은 그 마음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비결들은 단순히 금방에서 통하는 기술이 아니라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50대, 60대를 지나 70대, 80대에 접어들면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손에 잡히는 실물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면 속의 숫자는 전기가 끊기면 사라지지만 여러분의 금괴 속에 든 금은 암흑 속에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모으는 이 지혜와 인내를 함께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을 거래할 때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지십시오. 가격을 비교할 때는 냉철한 이성으로 따져 묻고 그 금을 모을 때는 가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십시오. 금은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탐욕으로 모은 금은 금방 사라지지만 사랑과 성실로 모은 금은 그 집안에 가풍을 세우고 자손만대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한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혼자만 알기엔 너무나 소중한 지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오랜 벗들에게도 슬쩍 전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면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경제가 어렵다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다음에는 제가 50대 이상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조금 더 깊이 있는 금 투자와 자산 관리의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이 금을 활용해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노후 자금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매일의 삶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통장의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은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해줄 베개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손에 쥐어진 이 확실한 가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주는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축복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금처럼 고귀하고 변치 않는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저 담담하게 금처럼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